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코스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종목들을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횡보하거나 지금도 횡보장 혹은 약간 하락장인데 이 장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곡점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잡아주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맞추면 어느 정도 얼추 맞죠. 지금 이제 이런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갭하락으로 좀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시작 장이 이제 마감되면서 될수록 더 이제 하락폭을 좀 더 키우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게 몸통 속으로 봤을 때는 이전의 저점보다 지금 더 깨고 내려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곧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매매를 늘리지 말고 일단 관망하고 난 뒤에 이런 나름대로의 시간을 거치고 방향을 윗방향으로 틀었을 때 시간을 거치고 윗방향으로 틀었을 때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나 혹은 이런 추세에서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좀 좋지 못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코스피도 사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덜 해요. 자, 고점을 계속 치고 밑으로 떨어지고 결국 자, 이 박스를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박스를. 네, 이 박스를 잘 좀 훼손하지 않고 잘 견뎌준다면 위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매도가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어제 제가 이게 제 영상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다행인 거는 이제 뭐 테마군들 몇 가지만 해서 이제 움직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 진에어, 제주항공, 모두투어, 하나생명, SL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대상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 기관이나 그 외인의 그 연속적인 순매수를 통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 보합 혹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항공주들이 대부분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위로 올려치는데 이 박스 기간 횡보하는 동안 기관 혹은 외인의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연매수가 동반되어서 올라가고 있더라. 매집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어떤 게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하나생명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하나생명 돌파하고 난 뒤에 좀 더 오르는 모양이 보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런 까만색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의 매수세랑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와 비슷한 모양으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양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견고한 흐름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자주 나오면서 결국 이제 보험주와 그리고 은행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받아서 올라갈 그런 자리인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연기금은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단타를 치는 애들이 아니라 꾸준히 모아서 올려내서 수익을 내는 굉장히 좀 뭐죠? 좀 아날로그 같은 그런 매매를 하는 그런 그 투자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어떤 이 매매, 연속적인 매매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볼짝 띄웠는데 여기서 오늘 종가 혹은 한 번 더 튀었을 때 사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반드시 한번 눌리고 난 뒤에 5일선하고 어느 정도 붙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 급등 나올 때는 거래량 터졌을 때는 오히려 파는 자리고 거래가 다시 죽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 주가의 흐름이죠. 자, 그리고 또 좋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린 푸드라고 있는데요. 요즘 그 사실 좀 상반된 이야기긴 합니다. 구리, 그다음 비철 금속, 알미늄 이런 애들이 그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급등을 하고자 하는 애들이 원자재도 뛰죠. 그 뭐죠?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이제 어, 돈을 이제 찍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런 원자재 이런 애들이 오르거든요. 그 밀, 옥수수, 콩, 대두 뭐 이런 애들이 급등하니까 결국 음식료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애들의 대부분들이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어젠가요? 언젠가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종목인데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구리 때문에 먼저 올라가 이제 풍산하고 한번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면은 풍산도 자, 이 추세가 계속 가다가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 자, 여기 두드리다가 딱 돌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혹은 이렇게 원바닥 그리고 이렇게 투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더 안정적이겠죠. 근데 이렇게 흐르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하고 올려낼 때, 자, 여기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계속해서 연매수, 개인은 계속해서 연매도. 이러면은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는 매수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풍산도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 이런 쭉 슈팅이 나왔는데, 현대 그린푸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이제 이런 음식료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기금이 또 보시면 이렇게 연이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역시 이 추세 하단에 가까웠을 때 사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조금만 횡보해 준다면 정말 좋은 자리인데 여기서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따라잡기보다는 눌림을 줄 때, 눌림을 줄 때 꼭 한번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의 수급은 드디어 이제 팔기 시작하고 이런 주가의 상승을 기관의 수급으로 쭉쭉 올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도 좀 관심을 두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이야기했나요? 어제는 이야기 안 했나요? 대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음식료 관련주인데 음식료 관련주가 자꾸 나오고 항공주가 계속 나온 이유가 이 두 테마가 기관의 수급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은 정말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락의 추세입니다. 누가 봐도 고점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이제 삐죽삐죽 많이 두드린 자리. 그 최근에 많이 이 두드린 자리를 제가 까만색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네, 이 까만색 선을 드디어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돌파가 나오는데 개인의 수급을 확 먹으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시켜버리죠. 네.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5일선에 터치했을 때가 매수하기가 좋았던 자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금 눌러진다면은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이 자리는 돌파했으면은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딱 알맞게 지지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주식은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밑에까지 이렇게 눌려서 이런 횡보가 좀 만들어지면서 다시 올려내는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중장기 이평선 밑으로 깔고 첫 번째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는 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매물대가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 티웨이 항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모두 투어라든지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애들이 기관의 수급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티웨이 항공도 의미 있는 돌파 그리고 그 돌파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동반해서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개인의 매도세와 함께 같이 엇갈리면서 올려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박스를 쳐볼게요. 자, 누가 봐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거의 한 6개월, 5, 6개월 정도의 횡보를 올려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주가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멀리서 보니까 추세는
자, 이렇게 고점을 따라서 연결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마치 이런 1년 평균치 값인 이 보라색 220선 정도 되는 자리를 저항으로 계속 맞다가 여기를 올려내고 난 뒤에 이런 고가의 돌이 계속 잘 지지해 주다가 돌파가 나옵니다. 자, 기관의 수급과 외인의 수급이 동시에 같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수급을 다 빨아먹는 거죠.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개인의 수급인데, 자, 쭉 빠지면서 외인 빨간색과 기관 초록색의 수급이 확 들어 올립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돌파했다가 쭉쭉 날아갈 수도 있지만 간혹 여기를 원천장 혹은 투천장을 만들고 여기를 완전히 올려내지 못한다면 여기 또 치다가 쌍봉을 만들고 다시 또 눌러서 또 어떤 특정한 그 횡보와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다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자리를 넘지 못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원바닥, 크게 투바닥을 만들면서 견고한 흐름 만들어주면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곧바로 올리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여기서 횡보하는 혹은 자리를 만드는 자리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웨이항공 여기서 물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혹은 이 항공주가 어떤 식으로 또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가질지는 또 시간이 지나보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맞는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관련주, 또 수급이 좋은 주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보니까 이전에 그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21선 정도, 노란색 선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이 나오다가 21선에서 반등, 21선쯤에서 반등 살짝 깨졌지만 21선쯤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횡보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그 뒤로 횡보가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 이제 고점이 하나,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놨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 멀리서 보니까 이런 뾰족한 자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터치는 안 했지만 거의 뭐 두드린 바와 비슷하게 지금 가까이 왔죠.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 이 노란색 동그라미들을 넘어서는 순간 위로는 굉장히 한번 그 매물대에 저항 없이 한번 훅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걸로 지금 현재 보이지는데, 최근 개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서고 외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계속해서 이런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보시면은 연기금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이런 모양들이 나와지는데, 저는 이거를 원바닥, 투바닥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이 자리를 노란색 동그라미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치고, 자, 두 번째 치고 다시 이렇게 훅 떨어지면 또다시 어떤 또 다른 행보의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원바닥, 그리고 여기서 투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는 종목은 맘스터치입니다. 자, 맘스터치 뭐 햄버거 파는 데죠. 근데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역시 수급입니다. 자, 개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꾸준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때는 뭐 기타 법인이 많이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그 박스를 돌파하고 또다시 계단식으로 박스를 또 만들어주죠. 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 계단마저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 윗골이 한번 쳤던 이 자리를 지금 저항을 한 번, 두 번 건드렸는데, 자,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곧 나오지,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플러스 0.37%,
4,095원 정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으면서 한번 쓱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 특히 항공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되, 지수를 보면서 눌릴 수 있으니까 훅 눌릴 때는 추가적인 매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현금 보유하는 거를 꼭 잊지 말고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 오늘 관심주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